오늘 박수정의 영유아 건강이라는 주제로 또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13년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토끼 같은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건강 공부를 꾸준히 진행을 하다가 또 이렇게 여름이를 만나게 되면서 영유아 건강에 더욱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엄마이자 아메이 사업가입니다. 음. 좀 이야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제 여름이를 만나기 전에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저는 2019년 11월 23 일에 한재혁 사장님과 열심히 같이 이제 연애하면서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는 딩크족을 선언을 했었어요. 딩크족이 뭐냐 하면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를 칭하는 말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보다는 또 신나게 사업하고 신나게 연애하는 것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딩크족을 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2020 년에 11월 조금은 갑작스럽게 금동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식이기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딩크족을 선언했었기 때문에 사실 쪼끔은 갑작스럽고 또 당혹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게 느껴지고 막 심장 소리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소리를 막 들으니까 이제 저한테 있어서 스멀스멀 긍정적인 생각들이 마구마구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 그 말로만 듣던 뱃속부터 뉴트리라이트로 키우는 그런 뉴트리 베이비.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 그리고 '모유 수유가 좋다던데 나도 모유 수유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몽글몽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동이는 분명히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튼튼할 거고 키도 클 거고 모든 면에서 다 우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금동이를 뱃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 뿜뿜했죠. 왜냐하면 제가 10 년이 넘도록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계속 아이들을 마주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것쯤이야.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신감을 굉장히 뿜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임신을 하고 이제 입덧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토를 하는 토덧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입덧 지옥에 빠지면서 '아 토를 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기간을 보내게 돼요. 입덧이 조금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갑자기 제가 이제 55 킬로로 여름이를 임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30 킬로 이상 몸무게가 불어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한지엽 사장님의 몸무게를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체중계에 올라가질 않았어요, 너무 싫어 가지고. 그래서 10달 만삭 때는 아마 30 킬로 더 이상 몸무게가 나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겠죠. 임신 당뇨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임신 당뇨, 말로만 듣던 그 임신 당뇨. 사실 당뇨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임신 당뇨가 딱 떴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당뇨 수치를 정상 수치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내 손에 혈당 체크를 한다고 바늘을 찌르고 피를 테스트를 해서 수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막 조절을 하고 쪼끔 올라갔다 싶으면 식단 조절 들어가야 되고 막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2차 검사까지도 하는데도 이 당뇨 수치가 줄질 않는 거예요. 정상 수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몸이 많이 부었어요. 퉁퉁 붓는 몸을 이끌고 이제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한지엽 사장님이 매일 밤마다 제 발과 다리를 마사지를 하고 주무르고 뭐 이런 일상생활을 또 하다 보니
갑자기 또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너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저희가 케어할 수 없으니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학병원에 경북대학교 병원에 가 가지고 이 갑상선 호르몬이 날뛰니까 검사를 계속 받고 추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10달 동안 사실 임신 기간이 누구에게나 힘들겠지만 임신을 생각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이 모든 것들의 변화가 너무나 무섭고 걱정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 뿜뿜 넘치던 제가 그 임신 때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하락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걱정 인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 달을 보내고 2021년 7월 19 일에 네 여름이를 만나게 됩니다. 임신 당뇨가 왔다 보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10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4 킬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제왕절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제왕절개는 또 하기 싫어서 "자연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꿋꿋이 우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 해서 조금 더 일찍 이제 유도분만을 통해서 여름이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분만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산모와 아기가 둘 다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급히 제왕절개로 바꿔서 제왕절개를 해서 여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요랬던 아기가 요렇게 됐습니다. 네. 1년 6 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여름이를 키우는 과정에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돌만 되라. 여름이 빨리 돌만 지나라.' 왜 이렇게 돌이 되기를 바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싶었어요.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일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여름이한테 먹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 주는 음식을 여름이가 먹지 않았어요. 요렇게도 해 주고 저렇게도 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 줬는데도 여름이가 정말 잘 먹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된다는데 여름이가 잘 먹지 않으니 조금은 예민한 기질을 가진 아이로 자꾸 자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그래도 좀 균형 잡힌 식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뉴트리라이트의 건강 공부를 그전부터 꾸준히 해 왔었기 때문에 빨리 여름이한테 이 좋은 뉴트리라이트를 많이 먹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너무 이제 어린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돌만 지나면 이가 조금만 나면은 뭐든지 다 먹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를 빨리 먹이고 싶은 마음에 얼른 돌이 되었으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돌 되자마자 어린이집 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여름에 이제 7월 19일 생이니까 여름이 지나고 약간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을쯤 접어들자 여름이한테 감기라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콧물이 쪼끔 줄줄줄 나기 시작하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편도가 붓고 처음에는 그냥 뭐 새로운 제가 꽁꽁 이제 온실 속에 꽁꽁 싸고 있다가 바깥 세상에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만나게 되면은 조금은 아플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계속 병원, 약국, 병원, 약국, 병원, 약국 하는 거예요. 차도가 새 차도가 보이지 않고 계속 병원, 약국 하는 여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 약국 하다 보면 항생제라는 게 처방이 되더라고요. 그 항생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생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항생제가 처음 여름이한테 처방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어린데 항생제를 먹어도 되나요? 꼭 항생제를 처방해 주셔야만 되나요?" 라는 질문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선생님께서 "아직 너무 어려서 사실 항생제 처방까지는 정말 해 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차도가 보이지 않고 자꾸 증상이 심해지니 항생제가 어쩔 수 없이 처방이 돼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여름이한테 항생제가 투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병원만 가게 되면 항생제가 함께 따라오는 짝꿍처럼 처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항생제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 제가 사실 너무 저의 여름이 흑역사 같아가지고 이게 오픈하기가 사실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난 1년간의 여름이의 진료 기록 자료인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니 최신 1년간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작년 1월이죠. 1월 14일 병원 약국, 17일 병원 약국, 19일 병원 약국, 병원 약국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조금 이제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2, 3일에 한 번꼴로 다시 오라고 하거든요. 증상이 바뀌지 않으면 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번 가게 되면은 이렇게 2, 3일꼴로 갔던 것 같아요.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다시 2월 23일, 27일, 3월 3일, 3월 7일, 3월 12일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원이라는 걸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항생제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입원이 들어간 거죠. 처음 입원을 했을 때 아마 많은 엄마들이 울었을 거예요. 저 또한도 여름이가 처음 입원했을 때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작은 손등에 붉은 주사 바늘을 꽂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게 핏줄이 빨리빨리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찔러요, 계속. 아이는 자지러지게 넘어가고 엄마 아빠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아이를 꽉 잡고 못 움직이게 움켜 잡습니다. 그렇게 바늘을 넣고 링거액을 투여하고 피 검사를 하고 피를 뽑고 이 링거 바늘도 아이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 기저귀로 손을 꽁꽁 싸놓습니다. 만지지 못하게. 이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당일보다 이번 다음 날이 더 슬펐어요. 지금 퉁퉁 부은 거 보이시죠? 뭐 많이 울어서 부은 것도 있는데 약이 이제 몸속에 투여되다 보니까 여름이가 너무 많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때도 열이 잡히지 않고 일주일 가까이 열이 계속 지속이 돼서 갔었거든요. 왜 이렇게 열이 계속 나나요?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피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높아요. 그럼 왜 염증 수치는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염증 수치가 높으니까 열이 나요. 저는 그냥 확실한 근본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일단 염증 수치가 높아서 열이 난다는 것만 알고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의문을 가득 안고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했으면 조금 괜찮아지면 좋으련만 여기 보면 4월 4일, 4월 10일, 4월 14일 계속 병원 행렬 보이시죠? 좀 따뜻해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추운 겨울이니까 누구나 추운 겨울에는 감기 걸리니까. 근데 따뜻해져도 얘가 계속 아픈 거예요, 여름이가. 계속 병원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입원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이때 제 머릿속에 정말 삐뽀삐뽀 좀 경고등이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뭘 놓쳤길래 이렇게 자주 아픈 걸까?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자주 아픈가? 여름이만 이렇게 아픈 건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 공부를, 영유아 건강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그냥 여름이 면역 프로젝트라고 저 혼자 정하고 여름이한테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면역력을 땡겨 올리자. 정말 이렇게 여름이가 자주 아프고 이 두 번의 입원을 통해서 면역 체계가 튼튼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찾았던
첫 번째는 바로 단백질이었어요. 기본 중에 기본인 중인 영양소가 단백질이더라고요. 왜 단백질이 기본 중에 기본이냐? 바로 영양소를 담는 그릇의 크기를 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 만약에 조그맣다면 아무리 좋은 비타민, 무기질을 들이부어도 그것을 온전히 우리 아이가 흡수를 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 영양소 담는 그릇을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들어오는 좋은 영양소들을 그대로 몸에 흡수를 시키고 받아낼 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틴을 기본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9월 10일부터 튼튼 주스라고 그냥 제 혼자 정했거든요. 튼튼 주스를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되게 조그만 약병으로 먹이고 있죠. 왜 약병을 선택했냐 하면요. 여름이가 처음에 뭐 예쁜 컵 뭐 프로틴 주스를 태워줬을 때 먹지 않았어요. 다 잘 먹어주면 좋으련만 여름이가 입이 까다로운지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병원에서 주는 약은 쪽쪽쪽 너무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약병에 한번 담아 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전환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한테도 "튼튼해지는 약이야. 너 이제부터 튼튼해지는 약 먹을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 튼튼 주스를 먹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심각하리만큼 저 스스로도 튼튼 주스에 집착을 하면서 먹였던 것 같아요. 외출할 때도 항상 들고 다니고 뭐 밥 먹고 나서도 먹이고 자기 전에도 먹이고 틈만 나면 먹였어요, 튼튼 주스를.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어쩔 때 말 안 듣고 잘 안 먹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여름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이 면역력을 좀 키우고 싶은데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약병에 튼튼 주스 프로틴을 좀 넣어 보낼 테니 언제든지 먹이셔도 되니까 조금 챙겨서 먹여 주십시오." 부탁했더니 선생님도 너무 그 상황을 잘 아시는지라 흔쾌히 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잘 안 먹는다 하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선생님들의 노고를 감사하며 챙겨서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튼튼 주스를 먹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스스로도 다 굉장히 먹었네. 다 먹었다. 잘 먹습니다. 들고 짜. 옳지. 어우, 잘 먹네. 자기 스스로 쪽쪽쪽 먹어요. 처음에는 12ml 아주 작은 약병으로 시작했거든요.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 양을 늘리고 그 양을 늘리고 서서히 양을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조금 컨디션이 안 좋네, 열이 조금 살짝 날랑말랑하네, 그러면 비타민 C, 아세로라 C를 같이 먹였어요. 그리고 뭐 조금 오늘 굉장히 외부 활동을 많이 해서 얘가 좀 다리가 좀 아파하는 것 같고 피곤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아니면 너무 방방 아이들이 좀 떠. 그럴 때는 칼맥디를 또 좀 갈아서 먹이고, '아 똥을 싼 거 보니 똥 상태가 영 쪼끔 안 좋은 것 같네.' 그러면은 식이섬유 같이 섞어 가지고 먹여요. 그때그때 우리 아이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그 안에 함께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성인은 보통 몸무게 1kg당 1g의 단백질을 이제 권장량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막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kg당 1.5배인 1.5g을 권장합니다. 여름이는 지금 14.3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1g 이상의 이제 프로틴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트리라이트 키즈라인 굉장히 아이들이 맛있어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이 뉴트리 키즈 비타민 무기질은 또 여름이가 잘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좀 먹이면 좋을까?'라고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이제 제품 가는 갈갈이 있죠. 그 갈갈이에다가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약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아세로라도 갈고 칼맥디도 갈고 그냥 계속 갈아서 먹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짝살짝 아이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냐라고 알아봤더니
8세 이전 영유아기에는요, 성인에 비해 약 3배가량의 미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쓴맛을 조금 더 강하게 느낀대요. 그 야채 같은 거 좀 아이들이 별로 잘 안 먹는데 어른 되면은 야채를 굉장히 잘 먹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요런 쓴맛을 아이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정말 좋은 뉴트리라이트 제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간식처럼 과자 대신에 뭐 계속 먹였던 것 같아요. 여름이가 지금 굉장히 좋아했던 제품들을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내 몸의 풀파워 면역 젤리는 식감도 좋아하고 달콤해서 지금까지도 최고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데일리 추어블 같은 경우에는 그 뉴트리 비타민 무기질 잘 안 먹었을 때 그거 대체로 제가 요거를 좀 많이 먹였던 것 같아요. 포도 맛이 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스트비, 추어블 레시틴. 이제 두뇌의 좀 발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레시틴도 좀 많이 먹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주스 많이 주시죠. 주스 여름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주스도 근데 이제 당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탕 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스보다는 건강하게 프로틴을 채울 수 있는 이 프로틴 워터 좀 많이 먹였던 것 같고요. 밸런스 위드인 365,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돌 전부터 제가 꾸준히 먹여왔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랑 건희 사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먹으려고 했는 건데 또 옆에 먹고 있으면 와서 달라고 해요. 그때 몇 번 먹여봤더니 새콤달콤하니 맛있나 봐요. 그래서 제 거 먹을 거 없고 다 여름이 입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젤리라든지 쿠키라든지 지금은 이 두 제품은 단종되어서 나오지 않지만 다양한 젤리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젤리 제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먹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소풍 갈 때도 외출할 때도 그냥 집에서 깎아달라 하면 이런 거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 때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프로틴 워터도 쪽쪽쪽 잘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단백질 쿠키가 단종됐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대체로 지금 프로틴 쿠키 카카오가 나와 있어요. 아이들 초코 주시죠. 근데 초코가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좋은 간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초코 대신에 이 달콤한 이 프로틴 카카오 쿠키 요걸로 여름이는 먹이고 있고요. 이거 얼마 전에 나오는 효소 제품인데 이것도 이제 여름이가 탐을 냅니다. 이렇게 그냥 속속들이 여름이가 계속 뉴트리라이트에 노출을 시켜서 계속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거 젤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린 아이,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목에 걸려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잘게 잘라서 이제 먹여주시는 게 좋고요. 아, 주세요. 너 먹었잖아. 아무리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아요. 주세요, 여름아. 일반 약이나 뭐 사탕, 과자 같은 경우에 엄마들 많이 먹을까 봐 사실 늘 아이들하고 실험하시죠.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영양소 엄마가 줄게. 빵빵하고 줘봐.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자, 두 손. 조금 평소 먹이는 양보다 저는 여름이한테 많이 먹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름이가 너무너무 자주 아프니 좀 바이러스에 특화되어 있는 좋은 청정기를 내가 기부를 할 테니 원에 좀 두고 써주시면 안 되겠냐 하니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원에 있는 공기청정기도 좋은 청정기인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좀 불편하시면 제가 수거해 가겠다 하면서 요청을 했더니 실제로 써보시더니 지금 기존에 쓰던 어린이집 청정기는 치우셨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봐도 어머님이 주신 청정기가 엄청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저도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가 집에 자주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9월 10일부터
이제 튼튼 주스를 구워 먹였다고 했어요. 바로 뭐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바란다면 그건 정말 욕심쟁이겠죠. 이제 먹이고 난 후에 여름이의 병원 진료 기록인데요. 요렇게 보시면 지금 한 달 텀으로 이제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3년 11월 23일이 여름이의 마지막 진료 날짜입니다. 2달, 지금 1월 25일이잖아요. 근 2달간 지금 병원을 안 간 여름인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 2달이 뭐 2달 병원 안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참새방앗간처럼 다니던 여름이가 2달 동안 병원을 안 간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 가족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였어요. 네. 일단 너무 건강한 게 눈에 보이고 안 아픈 게 보이고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도 "여름이 너무 많이 건강해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선택했던 부분은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입니다. 이게 많이들 해 보셨죠? 이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개월 이상부터 권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름이는 29개월 때 테스트를 해서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때 온 가족 다 같이 했어요. "이왕 하는 김에 온 가족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한 달을 기다려서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결과를 받았는데요. 한번 여름이 거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름이 결과본인데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끼리 이제 말하는 똥 테스트죠. 우리 아이 그리고 우리 장에 있는 똥을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이 레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지표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얼마나 균형 잡히게 장 환경이 균형 잡혀 있는가, 그리고 내 장 속에 마이크로바이옴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가, 그리고 장내 유익균, 장내 유해균, 이 4가지 지표를 조금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름이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평균 대비 낮은 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또한 평균 대비 낮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수치는 또 낮대요. 그런데 비피더박테리움 수치가 상위 10%로 평균 대비 높다고 나와 있어요. 다행히 장내 유해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이 결과물을 처음 받았을 때 '아이고 큰일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여름이는 29개월 때 제가 했다 했잖아요. 아직 뭔가가 완성되어 있게 만들어진 장애 환경이 아니고 앞으로 엄마가, 부모님이 얼마나 관리를 해 주고 장애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장내 유익균 중에 아까 그 락토바실러스는 뭐고 비피도박테리움은 뭔가 봤더니 락토바실러스는 발효식품에 많은 유익균이래요. 대장보다는 소장에서 대부분 역할을 수행을 해서 분변으로는 검출되는 양이 생각보다 작다고 해요. 그런데 이 락토바실러스가 장내의 유해균 증식을 억제시켜 주는 순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엔 요게 조금 낮게 나왔던 거죠. 비피도박테리움은 모유 수유를 하는 건강한 영유아의 분변에 많이 분포된다고 해요. 유익한 물질을 다량으로 생성시켜서 장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여름이 1년 6개월 모유 수유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비피도박테리움은 여름이 장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결과로 탁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역시 이게 테스트가 정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다다 이렇게 검사해서 이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치로 보면 요런 식으로 눈에 확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테스트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름이 장속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수치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성장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장내 미생물 수치는 평균쯤이고 또 체지방 조절을 관련하는 장내 미생물 수치는 여름이 조금 낮대요. 또 면역 건강, 뭐 인지 건강, 수면, 스트레스,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탄수화물 소화, 단백질 소화, 비타민을 생성해 주는 미생물, 피부 면역 관련된 미생물, 또 피부 트러블 관련된 미생물, 이런 미생물들이 여름에는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여름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를 통해서 여름이 개인 맞춤 1번 마이크로바이옴을 먹이면 된다라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1번을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섭취한 지 이제 한 9일, 10일 정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결과지에서 여름이의 변이 굉장히 건조하다고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뭐 10일 동안 먹으면서 여름이가 이제 뭐 "장이 어떻고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제가 매일매일 똥을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육안으로 확 드러나는 거는 변이 굉장히 촉촉해졌다는 거. 이거는 제가 눈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떻게 장내 미생물은 다양해졌는지, 우리 여름이의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또 잘 잡혀져 있는지, 유익균은 더 많이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름이가 이거를 6개월에서 1년간 꾸준히 먹으면서 장 환경이 바뀌게 되겠죠. 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한지혁 사장님이랑 저랑 다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한지혁 사장님도 똑같이 1 번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하고 한지혁 사장님하고 1번 똑같아서 이게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어요. 이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하니까 50% 할인이 있더라고요. 3 회차 결제할 때 50% 할인, 6 회차 결제할 때 50% 할인. 이런 꿀 혜택이 있어 가지고 '아유, 이게 온 가족이 다 함께 한꺼번에 테스트하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름이의 건강 프로젝트를 지금도 계속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기대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엄마들 사이에서 영유아 검진을 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제가 재밌는 시가 있어서 하나 준비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영유아 검진, 네 체중 미달에 가슴이 철렁, 내 건강 검진, 내 체중 초과에 체중계를 의심. 그런데 이게 진짜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영유아 검진을 했을 때 평균보다 미달일까 봐 엄청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한대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서 최대한 미루고서 쪼끔이라도 더 키워 가지고 검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시작하면 바로 했어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 여름이의 건강을, 우리 여름이의 성장을 책임질 뉴트리라이트를 제가 뱃속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섭취를 시키고 있고, 그거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지금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하고 있고, 여름이가 너무 건강하게 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굉장히 커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조금 더 변화된 그런 여름이의 건강 케어가 있다면 또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